네, 안녕하세요. 삼성증권과 함께하는 주식설전 8월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삼성증권의 비타민 임재인 아나운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증권의 투자정보팀 신승진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그리고 이 주식설전의 고정 게스트죠.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. 삼성증권 스마트영업팀 이남용 차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잘릴 것 같은데요. 아니에요. 오래오래 하셔야죠. 클립스가 너무 안 나와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비타민 열심히 살려볼게요. 또 새로운 이나 아나운서님 오셨으니까 네. 좀 대박 좀. 신의원님께서도 화이팅 좀 해주시고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호응해 주실 만한 주제 갖고 나왔습니다. 와, 네. 기대되네요. 오늘 이게 첫 진행이잖아요. 항상 방송으로만 보던 두 분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설레요. 실물이 더 두 분 다 멋있으신 것 같아요. 감사하지만 시작하시죠. 네. 자, 최근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체감지수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투자 원칙 그리고 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? 일단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. 뭐 이제 주식시장에서 저도 오랫동안 뭐 한 20년 가까이 경험을 했고 우리 신의원께서도 굉장히 오래 경험을 했지만 개인 투자가분들이 최근 몇 년간 보면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. 오늘도 뭐 저희가 지금 8월 1일 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인덱스는 2000포인트 위에까지 이제 안착을 뭐 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느끼시는 체감 지수는 뭐 좋은 분이야 뭐 이제 2000포인트 이상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1500포인트가 실질 체감 지수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개인 투자가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떤 그 문제점이 있길래 힘든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고객 컨설팅을 많이 나가보면은 예. 제일 큰 문제점은 많이 빠진 종목을 좋아하시고 그렇죠. 예, 그리고 낙폭과 토이머는 그렇죠. 낙폭과 대주. 예, 그리고 그 많이 빠진 종목을 샀는데 그게 손실이 나면은 팔지를 못하세요. 손절매를 못하는. 예. 반대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수익은 너무 짧게 이익 실현을 하신다라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그 한창 경기 민감주가 좋았을 때는 뭐 2010년, 2011년 사이클의 차화정 종목이 대표적이었을 거고요. 그런 종목들이 뭐 고점 대비해서 뭐 절반 정도 빠졌다. 그렇죠. 예, 그럴 때 굉장히 이 고점 대비 주식이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이제 그때 그 경기 순환이 꺾이는 사이클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게 정말 이제 경기가 더 하강하는 국면에서 정말 이제 장부가치 밑에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런 경우에서는 결국엔 손절을 못하고 이걸 어쩌야 하나라고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죠.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잡초를 뽑는 것에 이 투자 비율을 해보고 싶어요. 예. 3개 종목을 샀는데 3개 종목이 모두 오르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. 실제로 빠지는 종목은 내가 투자한 아이디어 대비해서 그게 분명히 뭐 틀렸다거나 시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요인이 발생을 한 거고요. 올라가는 종목은 상대로 내가 처음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진 거고 그걸 시장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종목입니다. 그런데 이 빠지는 종목은 사실 잡초 같거든요. 예, 이 빠지는 사이클에서는 계속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센티가 계속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.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 기업의 이익이 점점점 올라가죠. 예, 그래서 좀 이 빠지는 잡초 같은 종목들은 빨리 뽑아내야 되고요.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익이 나는 종목은 수익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손절매라는 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뭐 제가 특정 뭐 이 펀드 매니저님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매니저신 분께서 얼마 전에 20% 손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. 나는 평생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거고 매일 주식을 할 텐데 뭐 망하지 않을 종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 그러면 뭐 20% 30% 단계에 빠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. 나는 더 사면 되지 않냐.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.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뭐 상속을 하거나 자식한테 뭐 증여를 하거나 이럴 정도의 큰 부를 가지고 있다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투자 철학이라는 거
전에 일단 이 가치주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,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, 그거를 먼저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성장주의 투자는 그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요. 대표적인 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제약, 바이오 이런 섹터가 될 거고요. 반면에 가치주가 되는 섹터들은 경기에서 조금 좀 소외된 업종들. 뭐 지금으로 보면 은행주라든지, 은행주, 증권주, 뭐 조선철강도 들어갈 거예요. 지금 장구같이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과연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이걸 가치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, 성장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, 이거를 먼저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가치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치주는 내가 오히려 20% 30% 빠지더라도 이 회사는 지금 장구가치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사더라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. 하지만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굉장히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주가들의 퍼 밸류에이션은 한 40배 정도 돼요.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에로 이슈가 좀 약간 좀 소멸이 되고 있고 기술 수출이 조금 더디면서 좀 주가들이 조금 그렇죠. 어려움을 겪고 있죠. 그리고 바이오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드 이슈가 있었거든요. 중국 노이즈가 또 좀 있는 상황이고.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40배 줬던 그 프리미엄을 디스카운트를 할 거예요. 그럼 그 관점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사들어가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죠. 개인 투자가들 제가 대부분 보면은 좀 가치 투자보다는 성장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. 왜냐하면 그쪽이 일단 좀 이익을 내는 다이나믹하죠. 뭔가 투자하는 맛이 나고 좀 막 좀 짜릿짜릿하고. 맞습니다. 윤아나운서님은 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 저는 있으신가요?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은 상태라서 이제 막 주식 꿈나무의 길을 좀 걸으려는 사람이거든요.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좀 약간 겁나는 건 제가 소심해요. 겁도 많고.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이거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 싶어요. 이런 소심한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? 소심한데 투자는 해보고 싶다.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. 일단 소심하시면 은행 예금으로 가세요. 그러니까요. 일단은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. 그 여유 자금 안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위험 리스크 테이킹의 범위. 난 예를 들어서 전체 자금에 뭐 이 정도 금액은 그냥 뭐 없다고 생각하고 운용을 할 수 있다. 그러면은 그 자금 안에서 운용을 하시되 그 다음 이제 직접 투자를 할 건가 간접 투자를 할 건가 그걸 고민을 하셔야죠. 그 직접 투자를 하신다는 건 내가 직접 그 주식을 매매한다라는 거고요.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펀드나 레버카운트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. 우리 윤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투자를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뭐 간접 투자, 펀드 같은 걸 통해서 좀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좀 맞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시고 하시니까.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뭐 이거 보시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직접 투자는 소액으로 처음 시작하셨다가 그 펀드를 일부 이제 가입을 해보시고 펀드에서 매달 이렇게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줍니다. 그거를 주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걸 읽어보시고 펀드 매니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이 펀드 안에서 어떤 주식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배워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. 제가 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그동안 제가 읽었던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한번 주말에 리뷰를 해봤거든요. 그 중에서 한번 좀 의미 있을 만한 이야기에 있어서 한번 제가 좀 적어와 봤는데요. 한 남자와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. 여기서 그 개는 그 주식 시장 혹은 그 개별 주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그 주인은 그 해당 그 기업의 해당 시장의 그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한 남자가 개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개는 주인을 쫓아가긴 하지만 앞으로 멀리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또 뒤로 이렇게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앞으로 내 주인이 앞으로 걸어 나간다라는 이야기는 경기는 앞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. 다만 주가는 그 경제보다 오버슈팅해서 빨리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후퇴하는 시점에서는 더 빨리 빠질 수도 있어요. 주가는 선행 지표니까요. 그래서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 실적 그리고 그 기업이 모인 해당 전체 시장의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고 내린다.
네, 이렇게 두 분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조언들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한번 두 분들 방금 해주셨던 조언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볼까요? 질투심을 버려라. 예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다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, 내가 갖고 있지 않는 포지션에 그 갭에 질투를 많이 느껴서 하다 보면 충동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질투심을 버리자. 이것만 잘하셔도 투자에 있어서 큰 하나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다. 이런 이렇게 좀 즉흥적인 투자를 좀 지향을 하시고 공부하는 투자. 예, 그리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리스크 테이킹의 범위, 그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. 그러면은 이 종목은 내가 목표와 손절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.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뭐 대박은 아니지만 예, 쪽박을 찾는 일은 그래도 좀 확률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립니다. 네, 좋은 조언 잘 들어봤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